형제 자매가 옷 같은 거 몰래 갖고 가서 입고 이런 거 다 원래는 사기가 되고 횡령이 되고 절도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버블로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거나 당신의 물건을 훔쳐갈 때 처벌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형법 제328조 1항 법률 용어로는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기, 절도, 횡령 등등 재산 범죄들에 대해서는 민사로 하는 거는 민사로 하되 국가가 전과까지 남겨서 이 처벌을 하는 형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형벌은 내리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 국회가 법을 고쳐라, 적용을 중지하겠다 라고 하는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사기, 절도, 공갈, 횡령 같은 범죄가 일어나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족상도례 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물건들 갖다 몰래 당근에 팔고, 형제 자매가 옷 같은 거 몰래 갖고 가서 입고, 이런 거 다 원래는 사기가 되고 횡령이 되고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처벌을 받았나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해서 처벌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원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형벌을 내릴 수 없었어요. 가족 안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 라는 이 법 때문에 처벌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한 것은 이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인적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직계 혈족, 부모, 자식,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나의 팔촌, 배우자의 사촌,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다 적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친척들은 같이 사는 걸 조건으로 적용이 됐지만 그래도 적용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 팔촌, 배우자의 사촌 너무 멀잖아요. 직계 혈족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몇십 년 동안 교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갈등이 심할 수도 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는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되기만 하면은 이 법이 적용돼서 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너무 넓었어요.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등 거의 모든 재산범죄 딱 2개, 강도랑 재물손괴만 빼고는 모두 적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나 횡령이 5억을 넘어가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가중처벌됩니다. 심지어 50억 이상 사기를 치거나 50억 이상 횡령을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건 적용이 됐습니다. 가족 간에 5만원, 50만 원이 아니라 5억, 10억, 50억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오게 된 계기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아야 이 법이 좀 이상해요, 법이 좀 잘못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헌법재판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냐,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어요. 가족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도 하고, 이거 하면 너한테 좋아, 이거 안 해주면 너 버릴 거야,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돈을 다 빼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법조항이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은 피해자가 내 피해를 국가에 호소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권리를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의 목적 자체,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재산범죄는 국가가 형벌을 개입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형면제, 범위도 넓고 범죄도 넓고 그냥 가족이기만 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이게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법을 조금 고치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런 가족 간의 범죄에서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말고 다른 친척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6개월 안에 고소를 하면은 처벌을 하고, 고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면은 처벌을 못하게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친고죄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 범위를 좁히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적용을 중지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면, 가족들이 나의 물건을 훔쳐가면 처벌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조항은 지금 적용 중지가 됐으니까 지금은 처벌할 수 있죠. 오늘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실무적으로는 고소를 하더라도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재판을 기다렸다가 할 것 같아요.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에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배우자가 사기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 이혼 소송 중에 물건 갖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닌데 돈을 다 빼버리는. 결혼한 사이에서는 사실 통장 비밀번호 공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 중에 돈을 다 빼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는 처벌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정하진 않고요. 범위만 수정할 거예요. 왜냐면 죄들은 다 있잖아. 사규죄도 있고, 절도죄도 있고, 뭐 횡령죄도 있고, 뭐 그 죄는 있고 형벌은 다 정해져 있어요.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했으니까. 형 면제 판결이 뭐냐면은 유죄는 맞아요. 뭐 사규죄 그래서 너 뭐 징역 몇 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규정으로는 형 면제네, 형벌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이제는 유죄는 맞으면은 형벌이 나오겠죠. 제 예상으로는 아마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는 친고죄로 바뀔 것 같고, 이 친고죄가 되는 범위도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팔촌은 요즘 세상에 너무 넓으니까. 여러분 팔촌 알아요? 나는 팔촌이 누군지 몰라요. 가족 행사에서 보긴 봤을 텐데 보면 얼굴은 알겠지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건 남이죠. 그런 범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완전 지키, 배우자나 뭐 부모 자식,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형 면제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정 액수 이상만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거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이렇게 법이 앞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건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형제 중에 누가 이제 당근에 갖다 팔면은 사실 형제면 신고하는 건 좀 그렇고, 신고될 수 있다, 신고한다 만다 이렇게 뭐 그냥 협박이나 하세요.